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일자리 또 청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9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참석은 하되 반대 의사 표시할 거라 했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네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취임 이후에 한 200일 만에 하는 시정연설, 오늘 취임 34일 만에 한 셈이었습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고요. 절박하게 호소하고 보다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사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 명의 여성과 또 한 명의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나왔던 그 사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시정 연설이 사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은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처음입니다. 네. 원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기국회 때 본 예산 할 때 이제 그런 때 시정 연설 하는데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가지 과제, 즉 인사청문회를 장관을 통과시키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책으로서 이제 일자리 문제, 이걸 네. 지금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그 의원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네. PT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 바로 옆에 화면에서 대통령 연설과 관련된 사진과 그런 문구들이 한 22장 정도 오늘 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제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좀 이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특이한 PT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쭉 방문했던 또 만났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방관들 뭐 이런 사진들 쭉 있고 특히 네.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의원들 볼 때는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장면을 보면요, 위원님. 여당 의원들하고 주로 악수를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후에는 자유한국당 정호택 대표라든지 차 간담회에 불참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 복심이라 불렸던 이정현 의원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야당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문 대통령, 과연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협치의 한 장면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청문회 이후에 공직자 인선과 관련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간 거는 상당히 전국에 지금 분수령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뭔가 돌파구 기대를 했지 않았어요? 네. 사실 시정연설이라는 게 국회법 84조 1항에 있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와서 직접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는 이 국회와 대통령 간에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권위주의 이 산물입니다. 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말 꼭 가야만 정치적인 효과가 클 때만 갔었고 네. 또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제대로 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취임하고 200 며칠 만에 간 경우가 있었고요. 네. 뭐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137일이라는 게 아마 추경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2월에 취임을 하고 예산안이 제출되는 게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자리 만들기 위한 추경이라고 내세워서 11조 네. 2천억 원을 국회에 지금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연설을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청문회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우택 대표 그리고 이정인 전 의원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한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이 그 이전에 가졌던 차 간담회, 차를 마시면서 했던 간담회에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게 돌파구가 마련이 됐는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벌써 7개월 전이네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피켓팅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참사 사과하라라는 취지로 자신이 손피켓을 만들어서 앞에 PC 모니터 앞에 내놨습니다. 네,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결국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결국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피켓팅 시위하는 것처럼 이번 후보자들 만만치 않은 일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불과 한 1, 2년 전 얘기하고 그 네. 장면하고 지금 장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우리도 이런 걸 당해봤으니까 되갚아주겠다 이런 느낌까지도 사실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어떤 결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참사다, 인사 실패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경 문제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까지 피켓 시위까지 할 정도의 지금 어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전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한의 어떤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벌써부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만나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단계에 관한 문제,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차이 측면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연설 때는 기립박수를 치고 대통령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한번 손을 흔들었던 의원도 있었었는데 오늘 친박 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침묵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정 연설을 할 때는 친박하고 비박하고 그 기류가 좀 상당히 달랐거든요. 친박 의원들은 막 이렇게 앞장서서 박수를 유도하고 했었는데 또 비박계에서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면서 그냥 손뼉만 치고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시정 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좀 인사에 관해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 같은 비박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희정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가서 살갑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누나라고 부른다고 또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당시 기립했던 분은 한 분 더 있었네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 말이죠. 아, 근데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면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렇게 기립을 네. 하는 거는 당연한 예의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할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당시에 안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기립을 안 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다 일어났고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이한 점은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만 가서 악수를 하신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정현 의원한테도 가서 이렇게 악수를 청했어요. 네. 그럼 우리 협치로 가보자, 좀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게 봤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으면 뭐 형님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이제 국회에 좀 이제 하나의 좀 전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뭐 서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입장도 바뀌고 행태도 바뀌고 물론 뭐 옛날에 우리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대갚아준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여야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 자주 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자주 오도록 사실은 국회가 해야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자주 방문하고 또 대통령이 오면 그 여야가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들은 좀 전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네.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상하원을 방문할 때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그래도 박수 쳐주고 지킬 예의들은 지키는데 우리도 좀 이제 그런 전통을 세워서 사실 이제 대통령 꼭 저렇게 야당은 피켓 시위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박수만 꼭 여당만 쳐야 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켓 시위가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라고 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지금 지내놓고도 밝혀졌지만 네. 전혀 뭐 언론과도 담을 쌓고 참모들 얘기도 듣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는 정무 라인이 가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마크에서의 접촉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뭐 문턱이 달아지도록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쫓아다녔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뭐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도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채널이 단절이 된 게 아닌데 굳이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칭찬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정작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저렇게 아직도 70년대에 봤던 모습, 80년대에 봤던 모습, 90년대에 봤던 모습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건 네. 저건 뭐 민주주의를 지금 보고 배워야 되는 아이들에게나 우리 후손들에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작년 12월에 보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탄핵 후에 요즘 상황을 보면 절반 정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비판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오늘 악수를 하는 오랜만에 봤던 이정현 의원 두 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봤고 국민도 아마 이정현 전 대표를 오래간만에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에 거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정현 전 대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도 이렇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제 다시 야당 쪽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저는 이제 그 시정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퇴장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나갈 때 곧바로 이제 국회 본회의장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야당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안쪽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이제 이정현 전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 입장에서 물론 뭐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뭐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겠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름대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인 측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오늘 만나서 그런 거에 앙금까지 갖고 뭐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는 누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좌파 계보 의원들한테 환호를 받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어르신, 할머니분들께 오빠라는 얘기를 듣네요. 글쎄 오늘 이제 아마 끝나고 나가시면서 네. 그 국회를 방문했던 분들한테 이제 이게 소리를 쳤는데 특히 이제 참 재밌는 게 할머니들께서 오빠라고 이제 네.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행보하는 데마다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직접 차문을 내려서 이제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좀 깜짝 행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보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있는 의장대들하고도 뭐 악수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일반 또 민원인들 저 피켓시를 하는 거 지금 요즘 저 청와대 앞에 가보면 피켓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그 청와대 앞까지 분수대까지 지금 피켓시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뭐 3, 40분들이 와서 피켓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불쑥 내려서 그분들하고 또 악수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측면 또 친근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현재 보이고 있는 80%가 넘는 지지도가 다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이 있었는데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 그러면서 그 책 안에 이제 기술을 하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비교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이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에 오빠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도 그때도 오빠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뭐 외모로 네. 보거나 이럴 때 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오빠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네. 좀 연세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나 좀 오빠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온 측면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호명했을 때 대통령이 좀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주는 게 오히려 또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서 오히려 또 대통령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협치를 위해 소통을 꽤 하던 길 오빠라는 말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